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 대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대사가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 호모시스테인이 누적되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는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다니는 식품생명화학 박사 차윤환입니다.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 질환 그러면 혈관 자체에 대해만 얘기를 하는데, 혈관 건강은 자칫 잘못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몸속 곳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질병은 혈관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고지혈증 역시 혈관 건강에 직결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입니다. 최근에 당뇨 같은 경우는 1000만 시대, 즉 한국 인구의 4분의 1 또는 5분의 1이 당뇨와 관련된 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10년 이내에 50% 가까이가 당뇨약을 먹고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혈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혈관 자체와 관련된 질병인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것들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병이 올라가고 있고 관련된 수술 횟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혈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위험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혈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관 자체, 즉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혈액, 그곳을 지나다니는 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어요. 피에 당이 높다, 당뇨, 피에 지방이 높다, 고지혈증, 이렇게 피 자체의 건강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혈관이 잘못돼서 터지게 되면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혈관 자체의 건강, 그리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피가 나빠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들이 직결적으로 올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온전하게 관리해야지만 진정한 혈관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혈관이라고 하는 파이프도 우리의 피부와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축축되는 그런 일련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피부의 탄력이 저하되고 점점 처지는 것처럼 혈관 역시 탄력이 저하되고 처지게 됩니다. 나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속을 지나다니는 혈액에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혈압이 올라갔을 때 자칫 잘못하면 탄력이 떨어진 혈관은 터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아울러 혈관 자체가 안에 찌꺼기들이 끼면서 좁아질 수도 있고요. 좁아지면 원활하게 혈액이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몸속 곳곳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나이에 의해서 늙어가는 과정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원활한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만성 무기력증, 피로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혈액 내에 만성 염증 물질들이 자꾸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바뀌면서 심장 그리고 뇌와 관련된 혈관 건강은 직격적인 위험 요소에 놓이게 됐는데요. 첫 번째, 식습관과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에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를 하게 되고요.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과식을 하고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으로 많은 영양분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혈액은 결국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이 쪘다, 내 혈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몸속 대사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대사가 떨어지면 우리 몸속에서 제거가 돼야 되는 호모시스테인이 제거가 되지 않고 자꾸 누적되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관 내, 즉 혈액 속의 호모시스테인은요, 혈관 내벽을 자극하는 자극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에 모래를 놓고요, 계속 비비게 되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까지고 상처를 입게 되죠. 그와 같은 자극을 주는 게 바로 이 호모시스테인인데요. 호모시스테인의 자극에 노출된 혈관 내벽은 상처를 입게 되고 그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때의 염증은 나쁜 염증은 아니에요. 우리 몸을 치유하는 좋은 염증인데, 염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기죠? 바로 딱쟁이가 생깁니다. 딱쟁이라고 하는 플라크들이 결과적으로 누적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나가고 혈액을 떠다니게 되는데요. 플라크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딘가에 쌓이게 되고요. 혈액의 흐름이 방해되고요. 그러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혈관 질환이 발생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활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즉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몸 전체 마디마디가 피곤한 만성 피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성 피로에 노출이 되면 결과적으로 만사 귀찮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폭식과 자극적인 음식 같은 것들을 또 먹게 되는 거죠. 지속적인 악순환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의 증가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나이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돼서 오는 갱년기도 될 수가 있고, 과로도 될 수 있고, 수면 부족, 그리고 영양소 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호모시스테인은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 비타민 B군들의 섭취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비타민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인데요. 비타민 B가 부족하게 되면 에너지가 안 생기니까 결과적으로 호모시스테인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우리 몸속 대사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엽산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서 활력을 일으키는 비타민 중에 하나인데요. 채소 공급을 통해서 먹을 수는 있으나 최근에 정제식,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엽산의 섭취도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을 힐링시키고 청소해주는 역할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칼슘과 마그네슘 역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기질들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비타민 B, 엽산, 칼슘 이런 것들은 몸에서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한 번 먹었다고 끝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섭취를 해줘야지만 만성 피로와 무기력과 같은, 그리고 호모시스테인의 증가와 같은 현상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막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관과 관련돼서 정말 나쁜 것 중에 하나를 지방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지방 섭취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햄버거집에 가서 먹는 프렌치 프라이도 역시 튀기고요. 너겟도 튀기고요. 치킨마저도 튀깁니다. 이런 것들의 지방 섭취를 줄여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비정제가 되어 있는 들기름, 참기름 같은 것들이죠. 이 들기름은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혈관에 쌓이는 노폐물들을 제거해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우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성분들도 그 속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기름은 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용유하고 달리 약간의 기름만 넣어도 충분하게 기름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기름 섭취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가 있죠. 식탁 위에 다른 것들을 빼고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전통의 기름을 두는 것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식습관의 변화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일단 들기름을 잘 골라야 됩니다. 최근에 볶아서 만드는 들기름과 생과 관련된 기름들을 굉장히 추구하시는데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볶아서 만든 들기름을 추천하고 싶어요. 참기름도 역시 볶아서 만든 참기름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볶는 과정 중에 물질의 변화가 생깁니다. 물론 나쁜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볶은 들기름을 선택하라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것들을 직접
직접적으로 섭취해라. 직접적으로 섭취하라는 의미를 숟가락으로 떠서 드시라는 얘기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비빔밥 그리고 나물 이런 것들에 직접적으로 들기름을 넣는 것처럼 내가 들기름을 넣고 먹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섭취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섭취량 제가 보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 들기름과 참기름 같은 경우들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식용유처럼 만약에 전 두를 때 그만큼 쓰잖아요. 못 먹죠. 향 때문에 먹는데 제한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마음껏 드셔도, 즉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 드셔도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많이 먹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2스푼, 3스푼 얘기하는데 아니고요. 우리의 식탁에서 드실 수 있는 만큼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참깨, 들깨,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참기름과 들기름 역시 정제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중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에 드실 때 알레르기가 유발이 되는지를 가볍게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드셔도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알레르기는 독성이 아니고 체질이기 때문에 내 체질에 그런 게 있는지는 본인이 좀 확인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정제식을 소식해라. 두 번째는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이 좋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지만 비타민과 무기질까지도 원활하게 섭취가 되고요. 이런 영양적 균형 속에서 혈관은 재생이 되고 혈액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의 기운을 가진 음식을 섭취하랍니다. 전통적으로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몸의 체온을 올리고 몸의 신진대사를 올려주는 식품들이거든요. 매운 성분들, 이런 것들이 양의 기운을 많이 북돋아주는 성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품들의 섭취를 늘리게 되면 혈관을 좀 더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봄나물 같은 경우도 몸에 양기를 보충해 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음식들도 가까이 두는 것이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현대인들이 정말 버리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성피로, 그 다음에 무기력증인데요.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역시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여야지만 심장은 뛰게 되고요. 혈관 내에 있는 찌꺼기들이 제거가 되면서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맨날 뛴다고만 효과가 있느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몸을 움직일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먹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다양한 식습관을 토대로 해서 골고루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오래전부터 신진대사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홍삼 같은 것들을 섭취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에 과도하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무기력증과 만성피로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먹으면서 잘 움직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100세 시대가 다가왔고 우리는 100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정확한 지식을 알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잘 챙겨 먹고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지식 한상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100세까지 가는 길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기원합니다.